오늘은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이슈를 통해서 그 이슈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 또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 등을 살펴보면서 입체적인 사고, 총체적인 사고 등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스캔들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용서, 그리고 이중적인 잣대에 대한 근본적인 어젠다, 시대의식, 질문 등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1.5배속 정도로 설정해 놓고 들으시면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우선 이 중범죄 폭로의 시작과 핵심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조진웅 씨를 둘러싼 논란은 30년 전 그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저지른 중범죄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작된 것이죠. 누가 그 쓴 글이 좀 와닿긴 한 것 같아요. 요즘이면 학폭위가 열리네 마네 하는 사안들 죄다 체벌로 해결했던 시절이었다. 예전엔 그랬죠. 저때 당시 소년원을 간다는 건 진짜 교도소에 가야 할 범죄자를 민자라고 소년원 보낸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 상황이다라는 걸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를 2000년대 초반에 갔다 왔는데 그 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얼차려가 심했죠. 군대의 어떤 안 좋은 악습도 정말 많았고,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정말 도덕적인 어떤 관념이나 잣대가 굉장히 느슨했던 시대지 않나,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이 이슈의 핵심은 조진웅 씨가 90년대 중반 미성년자 신분으로 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소년원에 수감되는 등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이죠. 요건 이 법적인 그런 처분 내용이에요. 강도강간 이렇게 그건. 그래서 이런 혐의가 포함된 어떤 죄명이 언급돼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받았죠. 죄에 경중이 있냐 그러면 경중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워낙 연예계에서 사고 난다고 하면은 물론 잘못이지만 대마, 뺑소니, 음주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어쩔 때 이제 큰 좀 센 마약, 그리고 좀 무거운 건 있었을지라도 이게 강도강간은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좀 더 크게 와닿는 것 같고, 어쨌든 이건 소년법의 어떤 적용 대상이라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이고 단순히 학창 시절의 비행이나 폭행 이런 거랑은 그 무게감이 비교되지 않죠. 그래서 흔히 누가 말하는 이 젊은 날의 실수다, 철없는 장난이다, 일탈 수준이다, 이런 거를 넘어선 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죠? 그게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용서의 개념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기사 관련된 거니까 한번 멈추신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심했죠, 내용을 읽어보면. 이에 따른 조진웅 씨의 반응과 타임라인, 그리고 중요한 쟁점 이런 걸 볼 텐데, 조진웅 씨 측은 어쨌든 폭로 직후에 비교적 빠르게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그의 발표와 의도와 달리 대중들이나 여권 인사들은 지금 어쨌든 논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쟁점이 키워지고 있고요. 왜냐면은 이따 나오겠지만 여권 인사들이 이상한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은. 그래서 조진웅 씨가 빨리 이제 사과하고 나름 엎드렸는데 본인이 뭐랄까요, 좀 떳떳하면은 이렇게까지 할까, 혹은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 분명히 오래된 부채로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반응 타임라인을 보면 초기는 빨랐죠. 그래서 폭로 기사 직후에 조진웅 씨는 법률적인 검토를 몇 시간 동안 빨리 그 엔터 회사랑 같이, 소속사랑 같이 하고 워딩을 맞췄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는 넣자, 이런 단어 빼지 말자, 그리고 너가 뭐가 정확한지, 그리고 그때 당시 기준으로 뭘 얘네가 지금도 다시 폭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법적인 걸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하루 있다가 바로 은퇴 선언을 했죠. 곧바로 얘기하고 매우 이례적인 초고속 대응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몇 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도강간 단어 같은 그런 단어들은 좀 피한 느낌이 강하죠. 사람 엔터 입장문이나 조진웅 씨 입장면에서도. 어쨌든 여기서 그런 거는 쓰면은 본인만 안 되니까 기술적으로 어떤 면에서 잘 썼죠. 근데 이따 나오겠지만 사과문이 좀 그래도 들어가진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사과문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좀 저도 와닿고요. 어쨌든 사과의 속도 자체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재용 씨의 메르스 사태, 그리고 전현무의 지각 사건에 대한 사과문 이런 거 할 때도 그렇고, 이무일 씨 논란도, 광고 사건도 그렇고, 그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바짝 엎드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에 어떤 유사성이 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은퇴 선언 자체는 빨랐지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속죄보다는 더 큰 폭로와 확산을 막기 위한 빤스런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중들은 이게 조용해지길 바라는 계산된 선택으로 보았지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성인 이후의 행적에는 침묵을 다들 하고 있죠. 사과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시절의 잘못에만 국한되어 있고 폭로된 내용에는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이나 음주운전, 뭐 탈세 등의 논란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과나 해명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사과문 보면은 뭐 어쨌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사실 인정을 어느 정도 했다. 그리고 뭐 강간이라든지 성에 관련된 건 부인한 걸 보면 뭐 진실은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본인이 어느 정도 분명히 인정을 했다는 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논란을 장기화시키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담백하게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명의 핵심인 이 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었다. 그냥 난 안 했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그래서 저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맞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뭔가 오픈됐다면은 최소한 전문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뭐 본인이 성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거나 뭐 아니다 라면은 그 정도는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건 계속 확산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야지 나중에 언젠가 0.0001%의 확률이라도 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리고 성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다 안 했죠. 반쪽짜리 사과라는 그래서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걸 이제 대중들은 분개하는 거죠. 사과할 거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 이런 거 있는 거고. 이게 어쨌든 이번 제보가 피해자의 분개함, 본인은 이렇게 당했었는데 막 정의로운 척하고 8.15 광복 때 뭐 하고 뭐 홍범도 장군님 뭐 할 때도 나레이션 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분개하면서 나왔는데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건 어쨌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걸 보면은 조정윤 씨가 피해자의 입장을 들여다보거나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어쨌든 정치권이나 사회고위직이나 연예인들 모두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겉으로라도 최소한 바짝 엎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한 척이라도 코멘트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싶은 거죠. 이게 분명 사람인지라 조진웅 씨도 어쨌든 미안함을 품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거를 이제 글로 풀어내는 게 그래 어려웠을까 싶은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전현무 인물 예로 들면서 이제 사과할 때는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와 의도를 충분히 이렇게 오픈해야지 대중들은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건 워낙 이건 사안이 자극적인 사안이니까 변호사랑 상담해서 이 정도로 작성한 게 기술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맞아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특정 이념의 인사들이 계속 옹호 발언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진웅 씨는 은퇴를 통해서 논란이 조용해지길 바랬을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으로 가까웠던 인사들이 옹호와 두둔, 그리고 업계 사람들이랑 워낙 잘 행동을 하셨는지 몰라도 계속 이제 옹호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이념 싸움으로 확산되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요, 논리랑 이건 생매장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좌파나 진보 이념주의자분들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많았다는 공통점이 있대요. 그리고 이미 죗값을 치렀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법 집행의 원칙과 교화의 목적에 치우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국민 정서를 무시하거나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지금 대중들이랑 많이 멀어지는 거죠. 그건 법인 거고 대중들이 안 받아들인다는데, 그리고 그건 니네가 왜 피해자의 걸 뭐라 그러냐 이런 거죠. 니네가 피해자야? 왜 뭐라 그래? 니네가 뭔데? 이런 거죠. 더러운 세상의 희생양이다라고 표현한 분도 계세요. 옹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본질을 강도 강간이라다 보니 뭐 정치적 마녀 사냥 혹은 이건 막 음모론이다, 지금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런 시도도 보이고요. 소년범 시점을 강조하기도 하죠. 또 미성년자 시절이 잘못이다. 그래서 이제 정작 성인이 된 후에 폭행이나 음주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옹호한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실수나 잘못의 개념이 아니라 중범죄가 팩트예요.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그걸 격화시키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고 강도강간 단어를 회피한다. 옹호론자들 역시 전부 다 이 죄명에 명시된 강도강간이라는 건 어쨌든 단어를 극도로 피하고 있죠. 과거의 잘못 정도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여기 네모나게 그려놓고 좀 마름모로 그려놨는데 크기도 줄이고 약간 모양을 바꾸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많이 분개하는 게 이런 포인트 같아요. 선택적인 용서다. 평소 자신들과 반대되는 이제 이 정치 성향의 인물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가하죠.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인물에게는 용서와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노골적인 내로남불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썼지만 우리 편은 무조건 지킨다, 그게 정의다라고 이게 인식을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죠. 또 동지의식은 우리의 핵심이다. 결과를 위해서는 잘못된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런 게 오점이 있어도 나중에 다 용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정치 성향과 인물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게 있다. 예전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이제 임명되네 만에 할 때 당시에 국힘이 엄청나게 비판과 비난을 했었고,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다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향신문이라든지 뭐 조선일보 이런 데도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바뀌어 버리니까, 윤석열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로 반대로 국힘으로 오니까 반대로 비판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정치권 여야 모두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7번째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용서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점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피해자 측의 입장이나 피해 회복보다는 가해자인 조진웅 씨가 이미 받았을 고통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동정과 옹호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죠? 이런 인사들의 옹호 두두는 이제 특정 진영 인사라면은 중범죄도 실드가 된다라는 인식을 이번에도 대중들한테 심어준 거죠. 예. 그래서 대중들의 공분을 더 폭발시키는 결과를 낳은 거고요. 의견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죠. 옹호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경원 씨도 그렇고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종제 조회 공개법 발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서 실제로 법 발의한다고 하고, 또 조진웅 씨는 장발장이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야 너 그러면 조두순도 응원할 거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준석 씨는 뭐 비판이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이쪽 저쪽에 있는 인사분들이 하는 행동은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나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주요 논리는 단순한 실수나 비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중범죄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정의로운 척했던 과거의 이미지와 달리 실제 행적은 극명한 괴리가 있다. 그리고 대중을 속인 기만행위에 대해서 비판이 하는 거다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시로 그랬지만 정말 좀 바른 느낌의 배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들 반응이 어쨌든 정답인 것 같아요. 예. 대중의 반응은 매우 복합적이긴 하지만 주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고, 기존의 옹호 논리, 예를 들어서 법적 처벌이 완료됐고 교화된 부분 뭐 이런 것도 일부분은 이해한다. 그런 어떤 법리라는 건 어쨌든 국가가 정해놓은 국민을 대신해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도 동의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만 현실적인 정의감과 배신감은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10가지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어쨌든 대중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중들은 어쨌든 내로남불에 대한 극도의 역겨움이 있는 거죠. 평소 정의랑 공정을 외치던 특정 진영들 혹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동료에게는 예외다라고 관대함을 베푸는 이중성,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나오는 거고, 또 선민의식이 은근히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옹호론자들이 외치는 용서와 관용이 현실적 책임과 없는 겉으로만 포장된 정의로움.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겉으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 입으로만 정의 외치는 사람들, 책임감 없는 쾌락 누리고, 그렇죠? 책임감 없는 정의로움을만 하면서 나는 포장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대중은 만약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만약에 당신들 딸의 사위가 이렇게 되면은 어떨 거냐? 그럼 너 조두순이 어린이집 차렸다. 그럼 너 거기다가 니네 자녀들이랑 손주들 보낼 거냐? 그럼 조두순 만약에 1000명이 있다. 그럼 1000명을 너네 집 주위에다가 이렇게 삥해서 같이 더불어 살자 그러면 살 수 있냐라면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된 포장된 정의로움 가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 이상이 떨어져 나갈 거다 이거죠. 왜냐면 현실은 다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대중들은 이게 중범죄 아니냐, 뭐 배고플 때 가난했을 때 잠깐 뭐 물건 훔친 그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어쨌든 중범죄 아니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미성년자 시절이더라도 이건 어쨌든 다 읽어보면은, 그리고 맥락을 다 아는데 사람이면 일부러 디펜스 할 필요 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 네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너무 부재하다. 옹호 논리 어디에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나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관심이 없다는 점이 많이 보이는 거죠. 야, 니들이 뭔데 그래? 왜 피해자 대신 용서하라고 하냐 이런 거죠. 오직 이제 가해자의 용서와 재기에만 맞춰져 있다는 대중들의 비판이 있는 거고, 은퇴의 진정성이 그래서 의심되는 거죠. 계산된 빤스는 아니냐, 더 큰 폭로를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과문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중들은 어쨌든 정의로운 이미지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고, 정말 좋은 이빠른 소리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성인 이후에도 미교화가 확인됐다. 그 팩트 아니냐. 성인이 돼서도 폭행이나 음주운전들의 어떤 잘못이 반복됐다는 거는 교화의 원칙이 조진웅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디펜스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엔 좀 중범죄를 했고 지금 저거는 그냥 살면서 저것도 어떻게 보면 실수를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음주운전을 이제 실수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사회의 문제라고 봐요. 저걸로 누군가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어쨌든 도덕적인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덟 번째는 또 일부 언론들, 편향된 분들이라든지 좀 편향된 언론사, 방송국 이런 데들이랑 여성단체들이 너무 침묵한다, 선택적으로. 예전에 우리 고 박원순 시장 성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때도 침묵의 길이라든지 침묵의 양이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정치적인 동료들, 정치적인 집단들에게는 선택적인 침묵을 일궈낸 행태가 대중들한테 화가 나는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요거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국민 정서와 법 원칙이 충돌하는 거.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교훈 중에 제일 중요한 건데, 법이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해도 강도 강간범이 대중 앞에 정의로운 영웅으로 서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적인 도덕 기준을 파괴하는 일이다. 국민 정서가 법 원칙론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게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정만 씨도 예전에 연예인이고 지금 진보 쪽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진웅 씨를 1차적으로 두둔했다가 다음날 사과를 했죠. 당시에 기사 보고 충격과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중들의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비판에 대한 거, 그리고 놀라운 거. 당연히 사과해야죠. 그래서 이렇게만 사과만 해도 좀 다행이죠. 그래서 대중들은 이렇게 보면은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몇 가지만 보면 돼요. 그냥 딱 예를 들어서 그냥 배신감이죠. 그냥 인간적인 배우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정의로운 척했던 거에 대한 배신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하면 책임감을 강조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중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기만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둘째는, 물론 이 첫 번째는 이제 다시는 내 옛날로 살지 않겠다,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아버지처럼 착하게 살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너무 양가적인 입장이 있는 것 같고, 평소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게 저는 이제 문제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논란까지는 아니고 약간 사람들 간 의견의 차이가, 저는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정치색을 좀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아는 척하면서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경제 얘기도 그렇고 정치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제가 10대 청소년들 만날 때도 제가 웬만하면 10대들한테는 정치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하지 마시라. 왜냐면 10대, 20대 초중반까지는 사회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다양한 이념에 대한 생각, 다양한 세상에 대한 그 관념들, 이런 것들 체득하고, 이것이 맞는지 어른들한테 배워왔던 것이,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들 어른들로부터 배워오고 뉴스에서 본 것들이 맞는지를 스스로 몸과 자라나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건데, 무조건 하나가 주입되는 순간 다채롭고, 제가 계속 말하자면 다채롭고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못해요. 여기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바라보고 여기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안을 볼 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이렇게 특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서 이게 뭐 정의를 너무 부르짖는다든지 뭐 잘못된 것에 대한 일침을 가는 이미지는 물론 좋기도 하지만 좀 내로남불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그리고 어쨌든 제일 놀란 거는 아까 말했지만 배신감이 제일 큰 것도 있고, 중범죄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1차적인 게 있는 거죠. 사실 대중들은 깊이 몰라요. 조진웅 씨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깊게 파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걔 이런 일 있었대 하고, 쟤 왜 그랬대, 이런 거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깊게 보통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놀라는 게 중범죄라는 거예요. 그 죄질에 대해서. 그래서 대중들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거고, 어쨌든 그게 이제 이어오면은 미성년자와 성인 때도 이제 이어졌다. 교화가 된 부분도 있지만 교화가 되지 않은 부분도 어쨌든 드러난 게 있으니까, 성인 이후에도 폭력이나 음주운전 등의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났다, 이런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제일 큰 건 요거죠. 대중들은 대중을 속인 연기자, 중범죄 사실을 숨긴 채 대중들은 기만한 행위였다라는 이중적인 배신감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선택적인 정의와 용서, 이 옹호론자들에 대해서 일리 있는 비판점을 보면은, 조진웅 씨의 행위가 이제 개인의 어떤 사생활, 개인 스캔들을 넘어서 사회적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그리고 어쨌든 팩트는 강도 강간은 피해자한테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저거는 흔히 그쪽 업계에서 이제 평생의 트라우마를 남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무섭잖아요. 나쁜 사람 만나면 무섭잖아요, 정말로.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막 돈 뺏기고 막 차 털리고 거기서 납치당하고 이러고 막, 그리고 성적으로 이제 안 좋은 걸 이렇게 친구들이랑 휘말면서까지도 본인이 했다면은 정말 큰 범죄거든요. 그래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이제 정의로운 것을 하면은 용납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화가 됐다는 전제 하에
우리 사회에서 당연히 같이 다시 제2의 인생 두 번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건 줘야죠. 근데 그것이 굳이 대중들한테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조용히 우리 사회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드러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냐?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면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나서지 마라. 조용히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뭐 이제 조진웅 씨가 남은 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용히 산 거나 아니면 이민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옹호론자들 보면 이제 특정 정치 진영 인사들이 보인다라는 게 보이고, 우리 편 감싸기식 옹호 논리가 보이고, 내로남불이 좀 보이는 거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범죄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도 조금 보이는 거고. 우리 그러면 이제 사회적 윤리적 기준을 자기들 맘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법적인 용서와 교화의 원칙에 대한 어떤 토론은 필요하죠. 조진웅 씨가 어쨌든 미성년자 시절에 법적인 처벌을 다 받았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죗값을 치는 게 맞다. 그쵸? 형사사법 체계는 교화와 재화를 목적으로 하고 평생 과거의 죄로 고통받게 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라는 옹호론자의 논리도 분명히 일리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은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 나름의 책임을 지려 한 것도 좋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방향은 명확하죠. 첫 번째는 피해자 중심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아까 계속 옹호하신 분들은 조진웅을 옹호하는데 피해자 중심의 논의가 있어야죠. 그쵸? 가해자의 교화가 중요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이 더 최우선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국민 정서고 상식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인으로서 윤리가 강화돼야 되죠.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더 투명해야 되죠. 아예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은 찝찝하게. 왜냐면은 그게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감추고 있다가 터지면은, 제가 여기도 썼지만 시그널2랑 관련된 혹은 다른 차기작들, 기존의 사람들, 본인이 소속된 소속사에 대한 경제적인 피해, 그 사람들 또 일 안 해도 되는데 야근해야 되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특히 경제적인 피해, 그쵸?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지금 그렇잖아요. 편집도 재촬영도 불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진웅 씨뿐 아니라 앞으로 뭐 나올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정치적인 이중잣대가 빨리 철폐돼야 되죠. 정치적인 진영을 떠나서 중범죄에 대한 비판과 단죄는 동일한 잣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내 편 범죄자는 옹호하고 네 편 범죄자는 비난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편 같으면 무조건 옹호하고, 그게 이제 맞다고. 그러니까 이념주의로 살고 진영 논리하는 게 왜 나쁘냐,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더라고요. 이건 나쁜 거죠. 마치 상대방은 무조건 악이고 적이라고. 그래서 조진웅 씨가 은퇴 선택했지만 이 논란이 어쨌든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들이대야 되는가라는 어떤 무거운 질문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조진웅 씨의 중범죄 전과 이슈, 옹호론자들과 비판자들에 대한 관점과 논리 등을 정리하면서 제가 좀 늘 말씀드리지만 총체적이고 입체적이고 다양하게 보시면서 결론을 내리시라. 그리고 그 결론은 어쨌든 비판적인 게 더 옳아 보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어쨌든 책임감을 통탄하고 은퇴를 한 거고,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도 더 성숙해지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원래 계속 좌파와 우파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오늘 어쨌든 아주 조금은 제가 여기다 넌지시 조금은 넣었는데 사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좌파와 우파의 개념부터 해서, 사실 좌파와 우파가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좌파랑 우파가 바뀌기도 하고 서로 섞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도 우파적인 정책 많이 하고요. 이전에 윤석열도 좌파적인 정책도 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좌파적인 정책 많이 했고, 또 반대로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나게 공격받았거든요. 우파적인 정책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찾아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같은 편한테도 엄청 버림받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보면은 지금 그때 막 노무현 대통령 비판하고 비난했던 정치인들이 지금 막 이렇게 수그리고 하는 거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웃기잖아요. 물론 이거는 좌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쪽도 다 통용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좌파 우파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제게 채널이 뭐랄까 좀 이게 채널 조회수가 높은 건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는 이게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을 위해서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제가 아는 선에서 좀 객관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조심스럽죠. 워낙 예민한 이슈니까. 어쨌든 조진웅 씨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고를 좀 여러 개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다양화된 시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식으로 갈 거고, 다음에는 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사고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락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보시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살리는 컨텐츠도 또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림이었습니다.